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적폐천상에 실패했습니다. 난 이미 패배할 줄 알았어. 이미 다 포기했어. 많은 분들 기다리시던 은 실장이 탄핵을 돌아왔습니다. 기각한다. 네, 제가 문화예술 기획자였고요. 뭐 한동안 문화예술 쪽에서 힘들게 12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 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2018년에도 열심히 디자인하겠습니다. 하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적폐청산 실패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아니요, 올해 청산됩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긍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쉽네요. 책임지는 거. 그럼요. 정치판이랑 똑같구만 그냥 아주 그냥. 다 음주운전하고 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청취자들은 거네. 3개월이면 다 잊어버릴 거야. 네. 저희가 2017년 한 해도 네. 많은 팬들 분들이 열심히 청취해 주신 덕분에 또 반응해 주신 덕분에 말도 안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별거 없이 네. 그냥 무탈하게 2017년 또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시작했나요? 네. 무려 지금 이제 횟수로만 하면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2015, 16, 17, 18 4년 차네요.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죠. 해만 따지면. 네. 작년에는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주년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100회 특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집은 100회 특집으로 대신해서 그런지 네. 이게 뭔가 막 기억이 없어요. 아, 그 근데 무슨 새해다, 뭐 어. 몇 회다 이런 게. 오히려 그냥 덤덤하게 방송하고 뭐 이런 네. 느낌이 아닌가. 네. 뭐 올해는 저희 작년 워크숍 때 이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많은 부분을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방송하기 전에 2018년이 밝았으니까, 뭐 얘기 좀 해보고 잠깐. 뭐 짧게. 어땠어요 2017년? 개인의 2017년을 좀 얘기해 봅시다. 아망드는 2017년 말에 12월이 어땠나요? 12월에요. 일단 닌텐도를 샀어. 아니요, 뭐 사긴 샀는데 되게 12월에 되게 뭐 많이 사긴 샀는데 사실 네. 그것들을 다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고 네. 12월은 다들 그런가 봐. 왜냐면 2018년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개인적으로나 뭐 회사적으로나 자가발전이나 뭐 모든 것들 면에서 좀 정리를 하는데 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2017년 자체로 봐도 되게 좀 힘든 일들이 많았던 그런 네. 한 해인데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큼 잘 정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 실장은 은 실장 얘기 전에 저부터 얘기할게요. 적폐청산에 대한 신경을 자꾸 쓰고 계신가 봐요. 네. 네. 그 12월은 12월만? 네. 아니 뭐 그냥 2017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7년 들어서 자가발전을 청취하시는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뵌 적이 종종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혼자 팬미팅 한 거 아니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인분들이 알고 보니 자가발전을 듣던 사람이다. 소름. 근데 내가 하는 줄 몰랐다. 뭐 이런 그렇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많아요. 네. 그래서 IT 쪽에서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종종 그런 분들을 뵙고 이제 피드백도 받고 했는데 뭔가 자가발전 팟캐스트 청취자 이다 가상의 비트코인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야, 이긍정은 알겠는데 은 실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냐? 나쁜 사람. 아 그리고 그 게시판에 누구였지? 이름 제가 또 닉네임을 잠깐 까먹었는데 네.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네. 나는 아프지 않는데. 화병 중이신가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마지막에 말미에 쾌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셨더라고. 아프다고 말도 안 해.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12월에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달님. 건강하신 모습. 걱정을 해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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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뭐였나요? 일달님. 일다이님. 네. 네. 저는 2017년에 일이 좀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뭐 다들 우리 다 셋 다 그랬었지만 2017년에 뭐 직업 이사도 하고. 그리고 이직도 하게 됐고 이사 이직 뭐 이런 걸 했는데 신분세탁인데? 거의 실직부터 신분세탁. 뭐 그런 걸 취직까지 단시간에 다 끝내버렸지 네. 거의. 근데 그
새로 간 직장이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사실 뭐 염전노예 수준이었다. 아픈 거 뭐 맞네. 이런 거. 아프진 않았어요. 근성 있게 했거든. 네. 그래고 11월 말부터 갑자기 이제 스케줄을 주더니만 네. 이제 집에 못 돌아온다. 퇴사하기 vs 집에 안 들어가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안 들어가기 선택을 했는데 네. 사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 맞아요. 정확해요. 할부를 갚으러. 거기다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짜증 나잖아요. 집 밖에 거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텔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사람 없는 집에 뭘 자꾸 사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는 저도 모르는 과거에 제가 질러놓은 플레이스테이션 4랑 닌텐도 스위치, 아유 뭐 훔쳐. 엑스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번 와 와볼 걸. 있었습니다. 그럼 굳이 안 샀어도 됐잖아. 그러니까. 네, 불삼위일체. 네. 택배 기사님이 굳이 번호를 알고 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네. 예의상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그 느낌 받을 때 알아요? 그러니까 어. 택배 기사님이 집 앞인데 안 계시네요. 그랬고 번호 삑삑삑삑삑삑 띠리릭 넣고 갈게요라고 하고 치더라고요. 좋으신 분이네. 아니요, 막판에는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넣고 가셔가지고 네.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뀐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바뀐 거예요라뇨. 네. 네, 아무튼 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었는데 뭐 결론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이 방송 잘하고 일 잘하고 있으니까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픈데도 딱히 크게 없고. 내년에 대한 뭐 포부 하나씩. 올해. 네. 아 올해 이제 올해군요. 긍정 씨 먼저. 뭐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그 자가 발전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진행자를. 자꾸 그러지 마. 네. 제가 한 4주 동안 3주 동안 방송을 안 하면서 네. 많이 초조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두 분이서. 그래서 알아서. 쇼핑 중독이 생겼나 봐. 알아서 잘하시는 방송을 좀 듣다가 네. 초조해지니까 이제 뭐 핫딜 없나.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자가 발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적폐청산 그만하세요. 이게 뭐냐? 네. 우리가 고질적으로 음.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아 이거 듣는데 계속 끊기고 다운받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밖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셋 말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도 되게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 팟캐스트 이제 듣다가 뭐 자주는 아닌데 듣다가 뭐 버퍼링이 생긴다거나 자주 그랬죠. 아니면은 그냥 다음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다음 편 다운로드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쵸. 아마 그 팟캐스트 자동 다운로드를 거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던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아망드가 작업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아망드 때 얘기해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자가 발전 뭐 후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네. 분들도 계셨고 네. 이 부분도 아망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제작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기획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다음 주쯤이면 그 제작도 아망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 전 디자인. 디자인을 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블로그도 소소하게 조금씩 바뀌고 네네네. 있고요. 뭐 확인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패널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망드도 뭐 포부 같은 거 하나. 뭐 굉장히 말 잘 해줬는데 그 2017년 말에 제가 이것만큼은 혼자 힘으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싶었던 게 네. 말해줬던 대로 이제 자가 발전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뭐 전편을 나는 다 다운받아서 소장을 하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전편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하고 싶은데 이게 2박 3일 동안 켜놔도 다운이 다 안 됐더라. 이게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IT 팟캐스트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가 발전 서버 담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나라에 있던 서버들을 좀 돈 몇 푼 아껴 보겠다고 다른 나라에 있던 서버를 우크라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놨었는데 우리나라로 옮기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셀프 축하. 셀프 축하하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실제로 뭐 긍정이가 방금 얘기해 준 부분들이 저희가 100회 특집 때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 2017년 안으로 끝내겠다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 설이 오지 않았어요. 네? 설이 오지 않았어요. 구정 기준으로 합니까? 네. 차이니스 음력으로 합시다 우리. 네, 어쨌든
그 안에서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뭐 언제까지나 딱 이렇게 약속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빨리 변해가는 모습들을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좀 높은 퀄리티 방송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한 10대뿐이라도 모아놓고 맞아요.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질책도 받고 네. 감사 이렇게 하고 적어 왔어요? 뭘요? 내년에 올해 포부 같은 거 적어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3주 동안 진행 능력을 하면서 진행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말을 더듬지를 않네 별로.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이 있는 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길만 걷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연로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던 부분 중에 이제 뭐 10대뿐이라도 모아놓고 간담회 같은 느낌으로 특별편을 하나 만드는 10대뿐이면 저희 청취자 전부를 전부를 모아놓는 거죠. 네. 청취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키키님 뭐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이제 특집편을 하는 것도 네.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다 떠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잠깐 자가발전에 한 달 정도 떠나 있으니까 네. 약간 소중함을 안다고 해야 될지 제 개인적으로 뭔가 맨날 녹음할 때는 또 귀찮게 그치, 그거 언제 녹음인데 해? 또 귀찮아 이랬는데 쉬니까 하고 싶고. 쉬니까 아니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불안해지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뭐야? 그 일을 잃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 이게 프리랜서들이 영원히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아니, 뭐 이걸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게 다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한 큐에 날아가겠구나. 네. 약간 불명예 같은 걸로. 네. 언젠가 나무위키에 이렇게 등록이 됐을 때 중간, 그러니까 1기까지 했던 사람, 2기까지 했던 사람 이렇게 나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아까 말한 청취자들 이제 네네네. 실제로 뵌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들 이제 은 실장 어디 갔냐 감사합니다. 찾아주시는 거 네. 보니까 아직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뭐 환자는 아니었고 정말 염전노예 수준으로 네. 일을 하다 왔다. 여러분, 네 고생하고 왔습니다. 네, 뭐 이제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더 노력을 해서 네, 올해도 좀 볼 것들, 즐길 것들, 들을 것들 더 많아지도록 우리 셋 다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깜짝이야. 얘기는 그 아망드 살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주변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나도 보고 있어. 근데 왜 제가 요즘 안 오더라고. 12월에 진짜 너무 바빠서 근데 딱 카메라 앞에 제가 한 3-4번 정도 컷을 찍었는데 네. 얼굴이 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너무 초췌해져 있어. 너무 초췌해져 그러니까 있고. 내 삶이 얼굴에 다 투영돼서 보이는 그래서 거야. 딴 사람이야, 딴 사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 제품 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뭐 저희가 약간 컨셉을 정한 게 있잖아요. 은 시장은 약간 저렴한 물건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정상적인 제품들을 그렇죠. 하는 게 네. 약간 그 저희 나름대로의 컨셉이었는데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다 싸 보여. 얘 표정을 보면 아이폰 10을 봐도 5만 원짜리 스마트폰 같더라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서 뺐는데 뭐 2018년에는 노력해서 주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저도 해볼게요. 근 2년 전부터 약속했던 영상 콘텐츠를 전 해보려 그랬는데 영상은 좀 힘들 것 같고 글로 본인과 잘 안 어울려요. 네, 영상은. 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 그 긍정 씨랑 같이 나온 거 되게 좋았는데. 뭐 얘기하지 불러줘요 않겠습니다. 저기서. 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방송을 해볼까요? 네, 그러죠. 이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네. 네. 그 첫 주제를 우리가 뭘로 해야 하는가. 황금 개해. 1월을 장식할 그 주제를 하나 또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새해 선물 특집. 새해 선물 특집. 새해니까 또 받아야죠. 원래 근데 원래 주는 거 아니었냐? 어렸을 때 새해 선물을 받았어요? 연말에 그냥 크리스마스 때 받지 않았어? 애기였을 때? 뭐 보통 그냥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서로. 근데 나이가 먹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연말에는 연말이라고 나한테 선물하고 연초에는 연초라고 나한테 선물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괜히 선물을 하고 싶으니까 명분을 찾는 거지. 네. 그치 명분이 사실 필요했던 거지. 아니 그거보다 웃긴 게 원래 자가 발전이 계속 했을 때는 청취자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을 줬었어요. 네. 이거는 여유가 있었나 보구나. 청취자분들한테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연초에 이제 그런 선물들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저희가 받고 싶은 선물을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그래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야 주제 처음에 제시한 사람 너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달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하지 마십시오 선물. 저도 안 받습니다. 네. 그게 그래요?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 이런 선물
소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더 오해를 해명을 해드리고자 얘기를 하자면 그대가 해명하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우리가 이제 연초에 연말이나 정산하면서 이제 올해 굿즈, 네. 올해 샀다, 잘 산 거 이런 거 한 개씩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식상하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은 실장이 없어서 못했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이발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긍정 씨도 그렇고 올해 뭐 이렇다 할 지름을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질릴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꼭 하나 여윳돈이 어디서 13월에 월급을 받으면 이거 정도는 내가 사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제가 갖고 온 거는 그걸로는 충분치 않을 거예요. 그래요? 한 10달 정도 월급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골라보기로 했어요. 네. 그 포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은 실장이 준비하는 오래간만에 첫- 듣죠. 자 2018년이 어떻게 되려고. 해가 서쪽에서 뜨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VR입니다.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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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은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VR 그래서 단순히 VR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VR을 하면 사실은 이건 뭐 사고 싶다라는 거 기술을 사고 싶고 독점하고 싶다는 그러면 뜻이에요? 거의 이거는 13월의 월급 갖고는 안 되지. 일론 네. 머스크 급은 돼야지. 그래서 그 VR 게임에 대한 얘기들을 네.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나 지금 VR 게임기가 너무 사고 싶거든.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4를 아까 방송에 얘기했듯이 샀어요. 네. 사가지고 게임들을 이것저것 이제 막 또 지르기 그 시작했어. 정도면 질병 아닙니까? 지름에 대한 질병인 거죠. 네. 네. 그 스팀에도 한 스팀 계정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팀에 있는 게임인데 콘솔로 하고 싶어서 또 거기서 똑같은 게임을 또 사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더 짜증나는 거는 네.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샀는데 스위치용으로 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네. 네. 근데 어쨌든 걔 중에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이 멈추지 않는 이 갈증 이것을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중독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네.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세계의 게임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 세계의 게임. 그래서 이 세계의 게임을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 스스로한테 선물을 준다 하면 네. VR을 위한 게임 기기들을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게임을 위한 VR 기기들을.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좀 덕분에 이제 질러야 되다 보니까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뭐 긍정 씨나 아망드는 VR을 위한 기기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두 분 다 아마 같은 게 생각날 걸? 오큘러스. 난 홀로 렌즈, 홀로. 네. 결국엔 둘 다 뒤집어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쵸? 아, 잠깐만. 근데 저희가 자가발전 워크숍 갔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은실장만 얘기를 하는 거야. VR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겠지만 그 영상이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안 탄다고 하면서 그게 2인용이었잖아. 네. 3인용은 없었어. 옆에 의자만 하나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보통 왜 우리 길거리에도 있는 뭐 4D 체험관 이런 거 하면 이제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네. 난 재밌어 보이더라고 둘이 타는 걸 보니까. 아니야. 근데 다 타고 나서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그 사장님께서 잘 탄다고 서비스로 한 편 더 넣어줬었어. 그대가 그때. 자꾸 뭘 찍고 있어서 그래요. 유튜버구나. 아 유튜버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 그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네. 내려오시는 두 분의 표정이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2월에 아망드 얼굴을 보는 듯한 썩은 표정. 뭐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이제 뭐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네. 자전거 타고. 중간에 안 멈추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이 조사를 하면서 약간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당연하게도 VR 게임 하면 일단은 머리에 쓰는 것들. 이게 뭔지 아시죠? HMD라고 이제는 부르는데 네. 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VR은 기본적으로 이 HMD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VR은 그때 말했듯이 100% 가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특집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네네. AR과 VR의 차이. 네. 그래서 VR은 100% 가상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을 100% 가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HMD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네. 먼저 그거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HMD. 왜냐하면 HMD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거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미래 기술일 것 같고 최근에 그게 구현이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것은 뭔가 밀레니엄을 넘어서 2000 몇 년도나 돼서야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초의 HMD가 기원전 이집트에서 BC
68년도에 나왔었대요. 기원전 68년도. 아니요. 메소포타미아? 1968년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혀를 끈뜬가 해야지. 네. 5, 60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기술이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것들이 이미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더 크게 보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건데 그래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그 TV를 가까이서 보는 그게 좀 DNA에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본능적으로 시력을 잃고 있지 않나.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요, 왜냐면 여기 셋 다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거 봐, 멍청이들아. 어렸을 때 TV 앞에 가서 보지 말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상황 안에 몰입하고 싶은 것. 그런 욕구가 욕구.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냥 이건 생각 나는 대로 한번 던져본 건데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연구를 한번 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능적으로 본능뿐만 아니라 그 어쨌든 TV든 게임이든 그 디스플레이 안에 보여지는 것은 그 시절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건너편의 다른 세계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다른 세계를 더 현실감 있게 보고자 하는 욕망은 네. 아주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8년에 유타 대학에서 이반 서덜랜드라고 유명해요.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오 유명해요.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네. 그 저희 디자인 특집 UX UI 특집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최초의 뭐 저기를 제시하신 분이라고 그러던데. 그 윈프라 그랬나 GUI라 그래야 되나? 나는 잘 모르니까. 그 환경 내가 좀 이렇게 자체를- 띄워서, 설명충을 등반시켰습니다. 네. 그 환경 자체를 최초로 제시하신 분이고. 아 GUI 환경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학계에서는 뭐랄까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게 말하면 그렇게 가야지 같은 아니, 느낌. 네. 그리고 완전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GUI의 대표격이겠군요. 그렇겠죠.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HMD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주축이 돼서 이제 만든 게 최초의 HMD였는데, 그러니까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그 그러니까 뒤집어 쓰면 안에 그 디스플레이에 뭐 특별한 게 표시되진 않았어요. 그냥 3차원 도형 같은 게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는 정도였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특이했던 게 그때는 이제 뭐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그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가 좋지 않았을 테니까 네. 천장에다가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움직임을 이 화면에다 투영을 시켰대요. 반영을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때 당시에 또 마우스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닥에 있는 걸 찝으면 거기에 맞게 도형이 인터랙션을 하는 정도의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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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거였는데 뭐 당연하게도 상용을 시키기엔 너무 비싼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실상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용도가 그때는 불분명했을 테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된 기술만 거죠. 일단. 기술만 나왔던 거. 네. 그래서 최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그거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68년도면 사실 컴퓨터의 기술이 그렇게 개인용 컴퓨터가 엄청나게 보급이 됐던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이게 참 오래전부터 언젠가 내가 꼭 가져야 되는 장난감 중 하나였었구나. 그때면 이제 그 서방 세계는 기술 경쟁이 아주 그냥 너도 고도화되던 나도 하고 시제. 있던. 네. 개인용 PC의 보급이 80년대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요것 때문에 개인용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당시에 모니터가 GUI 환경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일반적이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텔레비전을 대신했죠. 네. 요때 그거를 시도하고 GUI라고 보면요.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잠수함 보면 레이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자 기반이 아니라 그래픽 기반이죠. 그 그리고 정도 GUI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고기 떼가 점으로 보이는 정도. 그 정도. 아무튼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덜랜드 씨가 그 공간을 그때 당시에 자기가 뒤집어 쓴 공간을 그러니까 VR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간을 뒤집어 쓰고 나서 야 이거 뒤집어 쓴 공간 안에를 버추얼 월드라고 지금부터 내가 부를게 VW 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볼kswagen, 뭔가 다소도. 국민자동차. 네. 네. VW. 아무튼 네. 그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그걸 딱 뒤집어 쓰고 야야야 이거 써봐. 이부터 이 안에는 이제 버추얼 월드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귀여운 약간 느낌이었어요. 스팀펑크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굳이 버추얼 월드라고 꼭 명명을 했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용은 언제부터 됐느냐? 상용은 한참 더 시간이 지난 뒤인데 저는 2016년 아닙니까? 저는 상용이
근데 아망도 말대로 2016년은 오버라고 쳐도 네. 한 2000년도 2010년쯤 돼서야 상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상영 역시도 일찍 됐죠. 언제 됐을 것 같으세요?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에 군대에 보급된 걸로 기억을 해요. 군대에 보급이 됐다고요? 네. 그 훈련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공군이라든지 조종사들. 그럴 수 네. 있지. 그러니까 이게 2부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1부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시간 개념이 좀 부족한데 네. 시간 관리가. 근데 최초의 상용화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어이없는 90년도 중반에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사이버 굉장히- 가수 아담 같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 업체가 미친 짓을 한번 했었어요. 네. 이걸 왜 만들었지 싶은 정도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나왔다가 시대를 잘못한 격에 소리 소문 없이 망해버렸고 네.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건 이제 쓸 수 있겠어 싶은 정도로 나왔던 게 2006년도에 영국에서 아이스크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었대요. 아이스크린.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한 5cm 정도 되는 액정을 눈 양쪽에 안경이나 선글라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구글 글래스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구글 글래스처럼 초점을 자연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 사용자 눈에 맞춰서 네. 내가 보이기 좋은 곳에다가 안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VR 기술이 아니라 HMD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거긴 AR 기술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금 VR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경에다가 붙여 가지고 뭐 블루투스로 거기다 콘텐츠를 정통을 했었대요. 아이고 블루투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2006년도에 네. 2006년도 블루투스면 끔찍했을 거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뭐 뉴스 정도 보고 뭐 글을 보고 이런 용도로 쓰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역시나 이제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이 쓰지는 않았었고 네.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좋은 점은 뭐 마치 구글 글래스처럼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보는지 볼 수가 없었고 네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HMD의 결과적으로 HMD가 추구하고자 하는 장점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언제나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화질에 대한 부분. 화질을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로 게임을 하면 동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성을 집에서 살리기 2인용 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와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돈을 2배로 쓰면 가능하죠. 두 대를 연결하면. 두 대를 연결하면. 근데 재밌는 게 그 두 대를 동시에 한 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상호작용을 보면-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를 그 가상 월드 안에서도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나 이걸 가이드라인이 지금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사람 둘이 막 총싸움을 하는데 옆에 서 있는 애랑 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입으로 가상월드를 보고 총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렇지. 거기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 된다는 거지. 결정적인 단점이래요. 네. 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목아픔. 이 디스플레이라는 걸 얼굴에다가 얹고 있어야 되니까. 무겁다. 그리고 착용감이 매우 불쾌하다는 것. 계속 쓰고 있으면. 네. 그리고 뭐 멀미가 제일 큰 의외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 적응이 안 되니까. 두 분 그거 탔을 때 저한테 내리자마자 호소했던 게 제 기억에 긍정 씨는 내리자마자 뭐였지? 활명순과 위생천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사 먹으러 왔어요. 아니 그게 네. 사실은 그 VR 자체 기기만 넣고 봐도 멀미가 심한데 그 체험방에 가면 막 의자가 막 의자 난리를 흔들리고. 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 놀래킨다고 다리를 콱 잡았어요. 속이 갑자기 그때 확 다 꼬이더라고. 불쾌했어? 그러니까 그 기기도 기기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다. 거의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걸 느낀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그때 뭔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의자가 움직이는 그 각도와 그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눈의 화면이 반응 속도가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확연히 다르죠. 그 이질감이 약간 수준이 아니라 큰데. 그것 때문에 멀미가 확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VR 자체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극단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변 세계와 연결을 끊고 내 뇌가 인지하는 새로운 세계를 눈에다가 쏘는 건데 몸은 아직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멀미가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특히 많이 태우잖아요. 네네. VR을 체험하면. 네네. 그게 이게 활동적이니까 이질감이 덜해. 이질감을 못 느끼게 하는 거군요. 뭐 제일 멀미가 많이 나는 게 이게 이 의자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화면은 많이 움직이게 되면 엄청 되게 그
많이 멀밍하더라고요. 거의 쇠방고리관이 이제 막 찌부러드는 느낌이라고. 그거 어디야 도대체. 달팽이관이 아파한다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HMD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말할 VR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되는 HMD 거죠. 기술. 네.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VR 세계로 들어가려는 몰입감을 네.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 아, 공인인증서 같은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헤드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까지 닿아서 이제 그렇죠. 진짜 VR 세계를 완벽히 투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게 네. 디스플레이 기술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그렇지.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단위 면적 안에 표현할 수 있는 화면 점의 개수가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어느 정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4K 디스플레이를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면 그냥 FHD 정도 밖에 해상도로 구현할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 그 픽셀의 간격을 줄여야 뭔가 현실이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킬 텐데 실제로 그걸 뒤집어 썼을 때 뭔가 계속해서 아 이거는 가상현실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게 디스플레이라는 게 뭔가 화질의 저하, 화질의 문제다. 하나 그 장벽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허세 부리는 애들 보는 느낌인 거잖아요. 현실인 척하는 가짜. 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굳이 디스플레이가 발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VR이 가상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꼭 현실과 동일한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말인데 네. 그 실제 개발하는 그 업계의 사람들은 이 아망드가 말한 그 DPI라고 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간극, 그러니까 한 화면당 보이는 그 픽셀의 수를 줄이는 느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줄이진 못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이제 상용화가 돼서 실제로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라고 나와 있는 제가 2부에서 설명해드릴 게임기들은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 선회를 시킨 모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디스플레이 자체의 발전은 한계가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넣기 시작한 부분들을 제가 2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